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명언이 생겼대요 라는 책을 읽고 제 생각에 명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3개 정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길버스쿨이고요. 글은 우리누리이고요. 그림은 윤유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칭기스칸이 말한 말입니다. 칭기스칸은 1155년부터 1227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드넓은 초원의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는 몽골족들은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 옮겨 다녔어요. 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족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때때로 힘이 약한 부족은 더 센 부족에게 가축과 부족민들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태무친 또한 다른 부족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불행을 겪어야 했지요. 태무친은 좌절하지 않고 차근차근 부족의 힘을 키워나갔어요. 마침내 용감한 전사로 거듭난 태무친은 자신을 따르는 부족민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어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했어요. 태무친이 워낙 병사들을 잘 챙기다 보니 점차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때 칼을 겨누던 적군이었더라도 충성을 맹세하면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고 탄탄한 군사력 덕에 태무친은 드넓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1206년에 몽골 제국의 왕 칭기스칸이 되었어요. 몽골 제국을 세운 뒤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떠났어요. 이 금나라는 1115년에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금나라의 수도 연경에 도착한 칭기스칸은 화려한 도시 풍경에 깜짝 놀랐지요. 위대한 칸이시여, 이곳이야말로 칸을 위한 곳입니다. 이곳에 머무르소서. 그러나 칭기스칸은 장수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길을 닦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칭기스칸은 연경을 떠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초원으로 되돌아갔어요. 사실 이 말은 7세기의 돌궐족의 명장 돈유크크가 남긴 말이에요. 칭기스칸 또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유목민답게 끊임없이 이동하며 더욱 넓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 결과 몽골 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세력을 떨쳤지요. 돈유크크에 이어 칭기스칸이 남긴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라는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는 뜻을 전할 때 자주 쓰이고 있어요. 칭기스칸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명언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모방은 쉽다. 17세기 유럽에 살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말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1451년부터 1506년까지 살았어요. 15세기 유럽 사람들은 금과 향신료를 찾아 인도로 떠났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로 가는 동쪽 항로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도 인도가 나올 것입니다. 배와 선원들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의 말을 믿고 향해에 필요한 배와 돈을 주었지요.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와 90명의 선원들을 이끌고 스페인의 항구를 떠나 서쪽으로 출발했어요. 콜럼버스의 일행은 갖은 고생 끝에 출발한 지 69일 만에 어느 육지에 닿았어요.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북아메리카 근처의 섬이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콜럼버스는 원주민들만 있는 그 섬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돌아갔어요. 향해를 마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위해 여왕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쳇! 배를 타고 서쪽으로 쭉 가면 되는 것을 누가 못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콜럼버스는 달걀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달걀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모두들 실패했어요.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을 톡 깨뜨린 뒤 그것을 탁자 위에 세워 보였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콜럼버스에게 소리쳤지요. 어이없군. 달걀 한쪽을 깨뜨리면 누구든 못 세우겠나? 맞습니다. 한쪽을 깨뜨린 달걀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요. 하지만 누가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이든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쉽지요. 서쪽으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모방은 쉽다라는 말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콜럼버스의 도전은 신대륙 아메리카의 발전을 앞당겼어요. 콜럼버스의 도전과 용기는 후대의 탐험가들은 물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답니다. 이 콜럼버스가 달걀을 예로 들고 이렇게 말한 게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저라면 달걀 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은 돈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6년부터 1790년까지 산 분입니다. 1706년 미국에서 태어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양초 제조업자였고 형제가 17명이나 되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공부보다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더 중요했지요. 프랭클린은 12살 때부터 인쇄공예를 했어요. 그는 일하는 틈틈이 독학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을 익혔지요. 프랭클린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한 덕분이었어요. 그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점심을 먹고 나면 10분간 휴식이 지워진다. 한 달이면 210분, 1년이면 2520분이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해야지. 시간 관리에 철저했던 프랭클린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거,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등 13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며 마음가짐을 고쳐나갔어요. 프랭클린은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여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 마음을 담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을 해마다 발간했지요.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프랭클린이 리처드 손더스라는 이름으로 1731년부터 1757년까지 발행한 달력이에요. 그는 달력 여백 곳곳에 교훈적인 내용들을 실어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는 근면에 대한 글도 있지요. 5실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5실링을 잃거나 5실링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5실링을 읽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간이 쌓여 청년이 노인이 될 때쯤에는 엄청난 돈이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가치들까지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내용은 시간은 돈이다 라는 짧은 메시지로 축약되어 청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의 충고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성공을 위해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지요. 프랭클린의 시간 관리 프로그램은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수첩으로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답니다. 이런 명언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명언들을 기억하려고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